대한민국의 산업 상징을 논할 때 우리는 흔히 삼성전자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해 온 거인 말입니다. 달러 가치가 치솟고 글로벌 기술 파고가 거세던 시절 삼성은 4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률로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제조업에 보이지 않는 구석에는 이보다 더 믿기 힘든 숫자 68%라는 수치가 존재합니다. 이는 실물 산업에서 상상할 수 있는 이익의 한계치를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공장도 철판 사이를 누비는 수만 명의 용접공도 심지어 기중기 한 대조차 보유하지 않은 채 전체 직원이 1000명도 되지 않는 규모로 앉은 자리에서 수조 원의 부를 흡수하는 프랑스의 설계회사 GTT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GTT는 심해에 보이지 않는 조종사입니다. HD한국, 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과 같은 이름난 조선 거함들도 GTT가 제공하는 기술 설계도가 없다면 단 한 척의 액화천연가스 운반선도 항구 밖으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한국의 3대 조선소 역량을 모두 합친다 해도 이 프랑스 회사가 구축한 특허의 철막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구조적인 굴레에 완벽히 갇혀 있습니다. 논리는 냉혹합니다. 수천억 원 가치의 거대 선박 한 척을 팔 때마다 선가의 5%를 보호비 명목으로 상납해야 합니다. 이는 선박 한 척당 평균 약 130억 원의 특허료를 직접 건네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허권 사용료 라는 명분 아래 자행되는 이 왜곡된 독점은 우리의 노동 성과를 당연하게 수확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면 파리의 작은 사무실에 지불한 통행료의 누적 금액은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합니다. 그 금액은 무려 7조 4천억 원에 달하며 이는 여러 개의 첨단 산업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거금입니다. 그 이면에는 현장에서 사투를 벌인 수만 명의 노동자와 수조 원 규모의 중장비 시설 투자가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이익이 한 자릿수 끝자락에서 간신히 버티며 적은 이윤을 위해 진을 뺄 때 GTT는 단 몇 장의 도면과 특허 서류 뭉치로 조선업 최고 가치의 핵심 자산을 독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완벽하고 냉혹한 기술적 노예 상태와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핵심적인 기술적 명제에 직면해야 합니다. 왜 액화가스는 반드시 영하 163도의 극한 환경에서 운송되어야만 할까요? 가스 화물창이라 불리는 이 기술의 본질은 극저온에서도 안정을 유지하는 거대한 슈퍼 보온병입니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조선 강국이라 자부해왔지만 이 분야에서만큼은 허리를 펴지 못했습니다. 국산화를 시도하지 않았던 것도 천문학적인 자원을 쏟아붓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는 비극적이었습니다. 4,800억 원의 매몰 비용을 떠안았을 뿐만 아니라 이 기술이 어떻게 우리를 견제하는 무기로 돌변하는지를 목격해야 했습니다. 국제시장에서 우리를 노리는 다른 조선 세력들에 맞서 우리는 어떻게 주도권을 되찾고 역전의 카드를 쥐어야 할까요? 현재 한국 조선업은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기술 주권을 둘러싼 이 잔혹한 전쟁의 이면에는 깊은 경제적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30년 독점은 수천억 원의 세금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실패의 폐허 속에서 이제는 백악관의 그림자까지 어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 117조 원 규모의 거시 경제적 역전이 걸린 거대한 사사입니다. 깊이 있는 분석에 앞서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은 이 지식 전달의 원동력이 됩니다. 시계를 1950년대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해외 영토에서 막대한 천연가스 자원을 발견했습니다. 지중해라는 장벽 앞에서 기존의 파이프라인 운송 방식은 비용이 너무 높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가스를 그대로 배에 실으면 그 부피가 너무 커서 운송의 경제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물리학과 공학이 결합된 난제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천재 공학자가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로 냉각하면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든다는 획기적인 구상을 내놓았고 이것이 액화천연가스 운송 시대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론의 우아함 뒤에는 기술적 공포가 숨어 있었습니다. 영하 163도는 남극의 극한 기온보다 2배 이상 낮은 온도입니다.
이런 초저온 상태에서 일반 강철은 유리처럼 쉽게 깨집니다. 변덕스러운 대양 위에서 수십 년간 누출되지 않는 용기를 만드는 것은 필수적이며 아주 작은 균열조차 거대 선박을 해상의 대형 폭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술적 세부 사항을 정복하기 위해 프랑스의 두 회사는 수십 년간 폐쇄적인 연구를 거듭했고 1994년 하나로 합병하며 오늘날의 독점 제국인 GTT를 탄생시켰습니다. GTT의 사업 모델은 자본주의의 극치입니다. 중장비 자산 투자 없이 오직 지식 재산권만을 자산으로 삼습니다. 한국 조선업계가 기술을 도입할 때 서명한 계약서는 함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전형적인 기호 8기식 패권이었습니다. 비싸고 강제적인 현장 감독 서비스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를 어길 시 상대는 즉시 일방적으로 협력을 종료할 권리를 가집니다. 즉 불평등한 조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 단위의 프로젝트를 수주할 자격조차 잃게 되는 구조입니다. 2025년 국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우리가 지불한 특허료는 누적 7조 4천억 원에 이르며 곧 10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의 유출이 걷잡을 수 없게 되자 정부와 기업은 마침내 혈투와도 같은 독자 개발의 길을 택했습니다. 2004년 한국가스공사의 주도로 삼성중공업 등 조선소들이 KC1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다의 혹독함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단열재 결함으로 인한 콜드스팟 현상이 발생하며 3,600억 원의 투자금이 항구에 묶였고 실패에 따른 총 대가는 4,8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실패는 독점을 깨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했던 값비싼 수업료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어둠 속에서 고군분투할 때 GTT는 철막을 공고히 하기 위해 복잡한 견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동남아시아 등 신흥 조선 기지에 손을 내밀며 한국의 협상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더 많은 경쟁자를 육성하려 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생산 거점의 다변화를 이용해 한국 조선소의 의무를 영구화하려는 정교한 해지 전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2025년 10월 삼성중공업이 개발한 소형 액화천연 가스 운반선이 성공적으로 진수되었으며 123회의 엄격한 테스트를 결함없이 통과했습니다. 동시에 하나오션의 신기술은 가스 자연 증발률을 42% 낮추며 GTT의 최신 설계 효율을 압도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역시 멤브레인형 화물창의 독자 설계를 완성하며 이윤 공간을 극대화했습니다. 2025년 말 업계를 망라한 국가연합이 공식 출범했으며 2030년까지 국산화 비율을 70%로 끌어올린다는 명확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결전의 순간 대양 너머에서 거대한 변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2026년 2월 13일 백악관은 마스가라 명명된 미국 해상 재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 117조 원 규모의 역사적인 이정표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상업 조선 능력이 대폭 위축되었음을 절감했고 해상 패권을 재건하기 위해 기술력이 앞선 한국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는 거시 경제적 나비 효과입니다. 2026년에는 100척 이상의 대형 액화천연 가스선 주문이 북미에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보 전략적 제한으로 인해 저가 경쟁자들은 대열에서 배제되었고 한국의 3대 조선소는 실질적인 기술 독점 체제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오션의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와 HD연대 유지 보수 및 운영 사업 심화는 시대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의 기술 전제 정치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글로벌 전략 재편의 보너스를 활용하여 후발주자들과의 격차를 완전히 벌리고 있습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이는 7조 4천억 원의 혈세와 땀방울에서 추출해낸 각성이었습니다. 2025년 한국 3대 조선소의 매출액은 5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닌 진정한 가치의 귀환입니다. 카타르 3차 단계의 거대 수주는 슈퍼사이클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견디고 수업료를 지불한 끝에 마침내 세계 해양 패권의 중심에 설 미천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술 독립 전쟁에서 대한민국은 마침내 승자의 각본을 손에 쥐었습니다.